자, 2021년 세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먼저 무게중심 공식. 무게중심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쯤은 꼭 이해를 하고 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알겠죠? 공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3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이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공식으로 푸는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계산은 안 할게요. A와 B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번 문제는 쉬워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A, 2A를 지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직선.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는 기울기, b는 y 절편이었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직선의 방정식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y는 a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온다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얘네들을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공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니지.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공식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a는 똑같이 기울기를 나타내겠죠.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문장에서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기본형은 얘는 0,0을 지나간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0,0이라는 걸 기본형에서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점은 뭐냐면 이 직선이 꼭 지나가는 정해져 있는 점을 뜻해요.
그러면 기본형은 0,0을 지나가고 그래프의 각도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 정점을 지나가는 애가 X축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 정점이 P, Q로 옮겨가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얘의 정점이 P, Q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 Q를 지나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요렇게 지나가는 이 n은 진짜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직선처럼 보이지만 항상 지나가는 정점이라는 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야? 정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2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4 y는 2분의 마이너스 m x 플러스 3 플러스 2. 자, 요거를 이항시켜서 나누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얘를 보고 기울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점 마이너스 3,2가 정점이다 라는 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멘트들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법, 아니면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식을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기본은 점 한 개와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면서 P, Q를 지난다. 요 멘트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무지성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요것 때문에. 됐죠? 요 멘트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역으로 생각하기. 자, 요거를 보면 식을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m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x의 개수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요거 기울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P, Q를 지난다고 했죠. 지난다는 거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x축 x 값에다가 P, y 값에다가 Q를 대입하면은 식이 참이 되죠? 이 참이 되니까 지나간다라는 것도 옳은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이거 지나간다. 이거 맞는 말이죠?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오류가 없겠구나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직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한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거기에서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식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알잖아요. 그죠? 기울기.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x의 변화량은 여기서 얘를 빼도 좋고 여기서 얘를 빼도 좋고 뭐 이거는 이제 배웠던 거니까 자세하게 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서 빼면 1분의 3 되니까 기울기가 3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식으로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식으로 이 점을 지나간다 라고 쓰고 싶다면 굳이 쓰면 이거겠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그냥 x가 될 거니까 얘가 y 절편이라서 중학교 2학년 때 식으로 그냥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도 된다는 소리죠. 이걸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y는 3x-2라는 직선에 대한 식을 썼는데 직선이 점을 지난다라는 멘트는 무조건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다라는 멘트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2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직선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가 많으면 우리 이걸 딱 보자마자 착착착착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이 방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자, 직선과 평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선과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A와 B의 비율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기울기가 같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3x-y-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기울기가 똑같아지고 싶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애들 응? 계속 플러스만 쓰니까 이상한가? 마이너스 10은 0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얘랑 기울기가 같겠지.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한 거지. 그냥 이 직선은 저 직선과 평행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다른 느낌으로 꼭 3하고 마이너스 1이어야만 돼? 그런 건 아니죠.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얘도 평행할 거고
6x-2y 플러스 10은 0. 얘도 평행할 거고 6x-2y 마이너스 20은 0. 얘도 평행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x와 y의 비율을 똑같게 만들어 주려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일정하게 늘려주기만 하면, 일정하게 배수배하기만 하면 무조건 평행할 거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비율로 어차피 기울기가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거겠지 뭐. 이렇게 식을 쓰고 시작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점 2,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참이겠죠. 6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에서 k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꼭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2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스타일로 막 이제 뭐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은 방식으로 우리는 평행하면서 2,4를 지나가는 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a, b, c 값은 다 다르지만 어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항상 일정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평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직도 있겠지. 그죠? 자, 수직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겁니다. 수직도 한번 연습을 해보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의 a 프라임 x, b 프라임의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의 a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양변에 b의 b 프라임 곱해주면은 a의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의 b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a의 a 프라임 더하기 b의 b 프라임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식을 뭐라고 바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우리는 수직으로 가는 애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잖아요. 개수끼리 곱하고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가는 직선이라든지 평행한 직선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뭐야? 방금 한 거잖아.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쟤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와 B를 그냥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면 얘네들 곱하면 2,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면 되네. A가 1이고 B가 2면은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아, 지우지 말걸. 자, 이렇게 있을 때 수직이다 그러면 A의 A 프라임, B의 B 프라임 더했을 때 0이 되면은 우리는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2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계수의 곱길이 더했을 때. 자 그러면은 2a는 b가 될 거고 양변을 2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바로 적용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a와 b를 1, 2가 아니라 2, 4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값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답은 항상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5번. 5번 문제는 많이 쉽죠? 5번 문제는 많이 쉬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하나 써줘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뭐야 이게 6 2x 이렇게 하나 나옵니까? 뭐야 저게 플러스이니까 플러스 6이겠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겠네요. 자 그럼 수직선에다가 2 색칠하고 오른쪽 3 색칠 안하고 오른쪽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최소값 3은 안되겠지 색칠 안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연립부등식은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걸 꼭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 거니까요. 자, 다음 6번. 자, 6번 문제도 저번에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절대값 안에 식이 있고 그냥 식이라고 쓰지 말고 x에 관한 식이라고 할까? x에 관한 식 뭐 부등식에 x에 관한 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x에 관한 식이 있고 여기에 상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무조건 범위를 기준으로 범위를 꼭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애는 식 쓰는 법이 존재한다. 그죠? 식 쓰는 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거와 밑에 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애는 여기가 식이기 때문에 요 쓰는 법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거를 각각의 문제집마다 다 표현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편하거든. 쓰는 법이 존재해서. 그래서 요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한 번씩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나는 실수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골라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끼리 존재했을 경우에 절대값이 있고 없으면 꼭 범위를 나누는데 여기가 상수거나 그냥 일반적인 미지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절대값이 있는 1차식일 때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범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9-2x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x는 2분의 9일 때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절대값이라는 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거리에 관한 이야기야. 절대값은 원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 양수값이 나와서 별 무리가 없는데 좌표가 음수면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수일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일 때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식에 표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어차피 안 되는 거.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따로따로 구별을 하겠다. 그래서 봅시다. x가 2분의 9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x가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분의 9보다 작을 때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 같다는 건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는 예외적으로 꼭 어디에 붙여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따로 계산해라 라고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예외 조건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 무난한 문제에서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큰 쪽에다 붙여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x가 2분의 9보다 커, 4.5보다 크니까 5, 6, 7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2x-9는 x보다 작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하는 거죠. 이거일 때 이거. 그럼 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은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거 볼까요? x가 2분의 9보다 작아 4, 3, 2, 1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9, 3x, x는 3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직선상에다가 만들어 보면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여기를 뜻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도 좋고 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좋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 있는 애는 여기를 색칠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3부터 9까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8번.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정리할 때는 꼭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항상 머릿속으로 2차 함수 그림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로따로 식을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얘네 넘어오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2차 함수를 이야기할 때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y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y랑 같은 거죠. y가 0보다 크고 싶다. 이거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y가 0보다 크고 싶어요. 근데 y는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x가 얼마일 때 짝을 이루는 y가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x가 존재해야지만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y가 0보다 컸다는 건 x를 어떻게 해주니까 y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어야 돼? 이 대자가 아닌가 보네. 돼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만족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주어졌어요. 아, x는 모든 실수. 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반대로 쭉 읽어보면 되죠. x가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y는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2차 함수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고 2차 함수를 떠올릴 때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y가 0보다 크고 싶다 그랬으니까 x축 위쪽에다가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이 그림의 특징.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는 x축이 기준입니다. x축이 기준이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위냐 아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x축이 기준이니까 2차 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보고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중요하겠지. 이겁니다. 자, x절편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얘는 x절편이 없어. x절편이 없어요.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란 뜻이었습니다. 그 y에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x절편이 없다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저 갖다 놔. 싱크대 갖다 놔. 아빠 일할 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x절편이 없네?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실수였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는 겁니다.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유는 요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외우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가는 거는 안 돼. 머릿속으로 요게 흘러가서 요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꼭 요 흐름을 이해한다. 요거를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4-2의 a-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얼마야? 6-2의 2가 0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똑같이 얘를 일로 넘겨서 식을 바로 써보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7-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요런 2차식이 존재했을 것이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것이고 이번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그 말은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y가 0보다 커도 되는데 같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x절편이 없고 얘는 x절편이 1개죠. x절편이 없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얘는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판별식을 쓰면 4-2의 7-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에다 표현하면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해서 2차 부등식에다가 적용을 하세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바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많이 쉽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k의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거. 아우 더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려나?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y는 k에 k-4라는 2차 함수가 있었을 것이고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0과 4를 지나가는 이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y랑 같으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고 싶다. 그러면 x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x를 선택하는 위치를 잘 보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y가 0보다 큰 거는 x축 위쪽이니까 여기가 되려면 x값은 4를 기준으로 더 큰 걸 대입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0보다 작은 걸 선택해야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로 가는 건 밑으로 가는 거는 y가 변하는 거지 x는 좌우로만 변하는 거니까요. 이게 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지.
0, 4,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은 이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좋기는 한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면 문제 풀 때 뭐 내가 아는 거 아무리 많아도 시간 내에 못 풀어가지고 못 풀면 점수가 낮겠다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연습은 많이 하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이럴 때 공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보자마자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가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갖는 범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허근을 갖는다. 허근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쓰겠죠.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 이렇게 할까? 플러스 5 이렇게. 자, 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니까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서 이제 얘도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생긴 그림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y가 0보다 작은 거라면 이번에는 요런 느낌이겠지. y가 0보다 작은 거. 요런 느낌.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면 이걸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만족하는 정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자, 다음 9번. 자, 다음 그림은 점 P와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나타낸 것이다. PA와 PB는 같고 X축 위에 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P 좌표가 있고요. PA랑 PB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고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1차 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mx 플러스 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이 진짜로 아무렇게나 막 지나가는 그런 애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구나. 정점이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구나. 뭐야? 근데 여기 보세요.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끝나버렸네? 얘가 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여기가.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꼭지각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벌써 좌표를 안 해요. 여기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0. 그러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노란색 직선.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이거는 얼마야?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3이네요. 아, 얘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수직이네.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죠? 다음 10번. 자,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1,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건 써도 되겠어요.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오메가 4제곱분의 1, 오메가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까지 있습니다. 자, 이까지 쓰고 나서 이제 저기 식을 한번 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있습니다.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는 실근을 가지고요. 여기서 허근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으로 오메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는 원래 이 식의 근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식이 참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게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도 대입하면 식이 참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식이 참이다. 그래서 요식 두 개가 나온다.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얘는 차수와 관련이 있다. 얘는 계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차수와 관련이 있는데 차수를 한번 줄여볼까요? 여기 1분의 1,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오메가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도 마찬가지야. 1분의 1,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양을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써보니까 어때?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통분을 이용한다. 왜 통분을 이용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게 쉬워 보인 것 뿐이야. 꼭 이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풀고 싶은 방법대로 푸세요. 어떻게든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나와서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분자가 0인 거지. 그래서 얘는 없어져 버려. 그럼 얘도 없어지겠네? 얘도 없어지겠네? 그럼 남는 건 얘잖아. 근데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래서 10번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0번까지 문제 안에서 너네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괜찮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10번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11번부터 그 뒤까지는 이 다음 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